네, 업무 오찬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각, 이제부터는 오늘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 열릴 것 같다, 좀 어려울 것 같다, 여러 우여곡절, 굴곡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예정대로 열렸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오늘 오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앞부분 발언들 다 들으셨을 텐데요. 임 수석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전 세계인들이 지금 주목을 하면서 정말 단 10초의 악수 장면이었지만은 상당히 역사에 오래 남을 그러한 장면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제대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아직도 워싱턴 내에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상당히 긴 기사를 통해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 역사를 쓰는 그러한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 회담 내용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하단에 저희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들을 쭉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발언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좀 우려를 하거나 부정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접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내용을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괜찮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일괄 타결 한 번에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좀 접고 네. 이것은 긴 과정의 시작이다. 프로세스라는 말을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번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핵 폐기 네. 또는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제2차 정상회담, 제3차 정상회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작은 상당히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담에 앞서서 나왔던 모두 발언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1948년도에 남북 정부가 따로 이제 수립이 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면 이제 70년이었는데요. 이 70년의 북미 간의 역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두 발언에 다 압축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발목을 잡는 과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불행했던 과거 한국 전쟁과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을 이제 언급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출발선이 북미 간에는 반드시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현재도 그릇된 편견이나 또는 관행들이 현재 북한과 미국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 자리에 섰다 이렇게 발언한 거는 결국은 이 70년의 역사를 단 이런 두 문장으로 압축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서 모두 발언으로 던진 걸로 지금 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 회담 성공을 위해서 준비를 한 흔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지금 현재 업무 오찬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그 메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지금 소갈비 또는 대구조림으로 하는 한식 코스 요리인데 북미가 결국은 핵과 미사일을 통한 상대방의 적대 관계였지만 지금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결국은 한솥밥을 먹는
두 나라의 정상이 됐다는 것이 가장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압축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분 안에 진정성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1분이 사실 모두 발언 이야기를 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1분 안에 트럼프가 진정성을 간파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담겼다라고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말씀은 뭐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그 과거에 뭐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인 기업인으로 자기가 모든 그 비즈니스 딜을 이제 그 성공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다. 이런 그 하나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는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번 평양을 방문해서 만났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들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면은 판단이 간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좀 뭐 과장법으로 볼 수도 예. 있고요. 그런데 아까 그 두 분이 상당히 절제된 그러한 첫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잘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일단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그 오늘 정상회담의 시간표들을 봤을 때 그 뜨거랑 크게 변동이 없이 뭐 큰 틀에서 뭐 변동 없이 시간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봤을 때 정상 외교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좀 제가 과거에 대통령 모시고 네. 여러 번 정상회담 나갔고 뭐 이런 그 경험이 있는데 단 1%의 실패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대통령께 정상회담 하지 말자고 건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뭐 부족하거나 실패했다거나 하면은 그 부담이 양국에 끼치는 그 해악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모두 발언에 우리 문 기자께서도 좀 소개를 했지만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방문할 때는 절대 사전 보도를 북한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에 있는지 밖에 나갔는지 해외 나갔는지 알 수도 없는데 네. 이번에는 어제부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통 큰 결단을 하고 이번에 성공을 해서 돌아간다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번에 그 퀘벡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 상당히 지금 어지럽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싱가포르까지 왔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 미북 정상회담은 성공을 해가지고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담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엑설런트한 릴레이션십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관계다. 생전 처음 보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성사된 역사적인 만남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또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서 처음 만났을 때 영어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Nice to meet you라고, Mr. President. 뭐 이런 두 사람 간의 어떤 실무적인 회담 자체의 의제와랑은 관련 없는 얘기들이지만 이런 인사말들 오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기자? 네, 사실은 그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왔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는 거의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던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테이블에 마주 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발언들도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날 때 악수를 어떻게 하냐부터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꽉 힘을 주어서 상대방을 압도한 듯한 협상에 앞서서 상대방과의 기싸움을 거는 듯한 전형적인 트럼프식 악수가 이번에도 또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좀 곤란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측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매우 정중하게 악수를 하는 12초 동안의 이런 장면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중계가 됐는데요. 일단 배려한 듯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도 지금 영어식으로 인사말을 건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얼마만큼 이번 회담이 중요한지 한 개인의 정치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세계 단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요. 현재 그 백악관에서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거의 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단독회담이 예정된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빨리 끝나서 예. 발코니로 이동을 하는 중간에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그 표정들이 굉장히 밝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첫 모두 발언을 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첫 만남이고 어색하고 그랬는지 긴장한 표정이었는데요. 단독회담을 마치고 난 이후에 두 정상의 표정은 이번 회담의 어떤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밝게 카메라들을 향해서 웃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업무 오찬을 통해서 어떻게 더 진전이 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시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회담은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또는 성공적으로 본래 궤도대로 지금 항행하고 있다, 순항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대회담에서 나왔던 확대회담 하기 전에 나왔던 모두 발언이라고 할까요? 내용들을 좀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거대한 사업을 시작해 볼 것을 결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인가 그 전전날 지금 평양에 새롭게 대형으로 열렸던 그 식당에 이제 방문을 해서 현지 시찰을 했었죠. 네, 현지 예. 시찰을 이제 그 경제 행보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앞으로 뭐 개혁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을 어느 정도 개방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무역도 많이 하고 또 외국의 투자도 끌어들여서 주민들의 생활도 향상시키는 그러한 그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하나 의지의 발로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보통 같습니다. 모두 발언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되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도출이 되는데 이번에 이 모두 발언을 보면 다소 좀 구체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기회로 뭐 거대한 사업을 시작해볼 결심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번 합의문에 담길 이야기들도 좀 일정 부분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상도 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이 이제 핵 폐기를 하면서 기대하는 큰 두 가지가 이제 안전 보장하고 또 경제 이제 보상이죠. 경제적인 그 지원인데 일단은 뭐 이번에 그 회담에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앞으로 하나의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2차, 3차 할 때 유엔의 제재를 풀어주고 또 각 국가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경제 제재 이런 것도 풀어가는 그렇지만 그 시간표가 문제인데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거는 좀 나중 단계로 간다 하는 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바가 있죠. 예.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도 북미 회담 결과를 오후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측에서는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좀 모양새나 전 세계에 주는 울림이나 메시지들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백악관이 어제 이번 회담의 공식 일정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본인 말대로라면은 또 8시에 공군 기지를 떠나서 이번 그 회담을 마치고 하와이하고 괌을 거쳐서 이제 본국으로 향하는 귀국길에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은 현재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은 오후 3시에
일단 비행기를 탈 거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 업무 오찬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업무 오찬까지 포함해서 아침에 단독회담과 학대회담에 이은 업무 오찬에서 북미가 원만한 또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공동 발표를 하는 게 모양새가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는 합의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같이 발표하는 게 가장 낫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오늘 회담에서 얼마만큼 진전이 이루어졌냐 이 변수에 따라서 결국은 단독 회담이 될지 공동 기자회견이 될지 그 여부는 결정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최근에 그 정상 외교의 일종의 한반도 관련 정상 외교의 트렌드처럼 뭐 일종의 유행처럼 번졌던 정상 간의 그런 비공개 그런 산책, 회동 이런 게 4.27 판문점 회동 때 남북 정상회담 때도 도보다리 산책으로 여러 메시지를 줬었고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련에서 해변가 산책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도 업무 오찬을 마치고 나서 이 주변을 산책을 한다. 지금 구체적으로 호텔 주변을 한다는 건지 아니 그 앞에 있는 해변가를 산책을 한다는 건지까지는 뭐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호텔이죠. 카펠라 네, 호텔의 카펠라 호텔 화면이고 주변에도 이게 산책로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좀 이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연 산책 뭐 그런 개인적인 둘만의 시간을 가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앞으로 북미 관계가 잘 진전돼서 나가려면은 두 분 사이의 그 개인적인 신뢰 관계, 뭐 친분 관계를 넘어서 신뢰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위태롭습니다. 앞으로도 험난하고요. 근데 이번에 오늘 그 모든 회담이 잘 진행이 되고 큰 합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는 두 분이 뭐 산책을 한다든가 또 개별적인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큰 대단한 의미가 있고 이번 그 회담의 큰 성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을려는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고 네. 그러한 부분은 다음번 2차, 3차 때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 싱가포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카펠라 호텔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카펠라 호텔 내에도 사실 뭐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카펠라 호텔 내에서 회담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산책 회담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많이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카펠라 호텔 자체가 이제 센토사 섬에 있는 세계적인 리조트다 보니까 충분히 두 정상이 걸어가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배경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 언론의 보도이지만 지금 현재 두 정상이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은 이번 회담이 굉장히 속도감 있고 또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임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쌓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공식 회담은 기록과 또는 녹음 또는 기록 역사에 남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서로의 속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러한 모든 그 부담감을 덜어버리고 허심탄회하게 산책을 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깊이 있는 속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개인적인 신뢰가 결국은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시각 카펠라 호텔, 그러니까 두 정상이 오찬을 종료하고 나서 산책을 한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팩트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 싱가포르 언론에서는 산책 중이다. 만약 오찬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 카펠라 호텔 주변이 우리 취재진이 저기서 사실상 지금 근접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아직 오찬이 진행 중인 건지 조금 전에 북미 정상이 지금 왼쪽 화면에 나오는 것은
저 화면은 확대회담, 단독회담을 끝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서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네, 아직 두 아직 두 정상이 정상이 산책하는 그 모습은 모습은 저희가 화면에 담지 못하고 있는 것 아직까지는 같습니다. 담지 못하고 있고 실제 지금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짚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독회담 35분이고 확대회담은 95분가량 이뤄졌고 그리고 만약 업무 오찬이 끝나고 나서 산책을 하고 있는 거라면 식사도 1시간 좀 안 되게 하고 끝이 나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의전상 업무 오찬하고 또 이렇게 공식 오찬이나 만찬하고는 좀 이제 다른 거죠. 업무 오찬은 좀 빨리 간단한 음식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계속 업무에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고 예. 하기 때문에 이제 공식 오찬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되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업무를 대화하는 그런 것이 이제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 하여튼 두 분 정상이 식사를 마치고 뭔가 더 개별적인 그러한 이렇게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이번 회담의 성공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단독 회담에서 오늘 두 정상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 어제까지 이어졌던 실무회담의 큰 틀에서의 합의를 두 정상이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3명의 각각 배석자들을 양국이 놓고 4대 4의 확대 회담을 했단 말이죠. 거기 이제 면면을 보면 배석자가 누가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아무래도 양국 간의 의제를 어떻게 절충점을 찾고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좀 시그널이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통전부장은 들어갔고요.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존 볼턴 보좌관, NSC 보좌관도 들어갔고 북한 외교의 어떤 전반을 총괄하는 리수용 국제부장도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용호 외무상 그리고 성킴 대사관인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 라인업이 주는 의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실무진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을 가장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을 보면 저 화면이 지금 업무 오찬을 종료하고 카펠라 호텔을 산책하고 있는 두 정상의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서로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역도 없어요. 통역도 없고 두 정상이 웃으면서 김정은 위원장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여기서도 눈에 We had 확실히 a really 보이는데요. fantastic meeting. A lot of progress. Really very positive. I think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진전이 expected. 있었습니다. Top of the line. Really good. Mr. President, We're going right now for a signing. has he agreed to give up any nuclear weapons, sir? 역시 핵을 포기하기로 했나요? 지금 어떤 것을 설명하시려고 하십니까? 대통령은 양쪽의 두 정상의 오늘 정상회담에서의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 지금까지 단독과 확대회담 모두 발언을 했었던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진전이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핵 포기에 대한 양쪽의 사인이 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취재진을 뒤로 하고 지금 다시 걸어가는 모습 네, 보고 그리고 계십니다. 통역자가 붙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서 입구에서 살짝 기자들이 있는 공간까지는 통역관이 없이 걸어왔고 다시 이제 산책을 하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는 통역자가 다시 붙었다는 것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지금 자막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환상적인 미팅이었다. 어떻게 보면 좀 저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의 자리였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예요. 문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팬테스틱 미팅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에는 오늘 단독회담 그리고 배석자가 참석했던 확대 회의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이루어졌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이 캐딜락 원 트럼프 대통령 차량 아닙니까? 네, 비스트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입니다. 근데 또 차량을 탈 것 같이 있다가 다시 또 산책길로 가면서
뒤에는 이제 통역과 취재진들이 따라붙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공동 성명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뭔가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됐고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표정과 말투 그리고 발언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뭐 환상적인 미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명을 하려고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공동 성명이 될 것이냐, 뭐 성명 선언문이 될 것이냐, 보도문이 될 것이냐라는 이 형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수석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문서에는 뭐 여러 형태가 있죠. 예. 이제 공동 성명은 대개는 수교한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 사이에 이제 공식 문서로 발표되는 좀 격이 높은 문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발표문, 이제 그 회담의 결과를 양측이 조정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서명 안 하는 그 발표문도 있고요. 그렇죠. 서명이 들어가면 이제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그렇지만 이 발표문 자체는 뭐 조약이나 협정으로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나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는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튼 그 회담의 결과를 전부 요약해서 집어넣는 합의문 형식의 발표는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두 정상이 이동하는 중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 앞에서 이렇게 내부를 보는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지금 벌써 현장을 떠나려고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차량 내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전용차가 내 차가 이렇다. 양 정상이 어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지도 이번 정상회담 전까지 이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모아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오랜 친구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두 정상의 일단 북미 관계 그리고 나이 차이나 모든 살아온 역경 자체가 어떤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두 정상인데 그만큼 그런 간극이 없이 되게 서로 두 정상이 되게 자연스럽게 오랜 친구처럼 그런 친밀감을 보여주는 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에서 좀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좀 나눠져서 각자의 장소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카메라가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저 지금 소식도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존 볼튼 보좌관이랑 대화를 나눴다. 존 볼튼이라 하면 미 행정부의 정말 초강경 매파로 유명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서 그 볼튼 보좌관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또 대외적인 그런 비판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는데 저렇게 또 그림이 잡혀서 저런 대화를 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존 볼튼 보좌관 같으면은 그 북한 2차 핵 위기가 시작됐던 2002년도 이후에 당시에 미 국무부에서 군축 담당 차관을 담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유엔 대사를 거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주도를 했었고요.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미지가 미국에서 외교안보 당국자 가운데는 가장 강경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튼 보좌관 같으면은 차관 시절부터 네. 리비아식 해결법을 제시를 했었고요. 네. 2004년도 당시에도 그 북한에서는 이런 볼튼 보좌관의 이런 해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핵 폐기를 다 해야지 그걸 맞춰야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장 그 거리감을 두고 거부감을 가졌던 그런 모델 아닙니까?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런 그 리비아식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일부 이런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에 직접 들어갔을 때 네. 배석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선례로 봐서는
볼튼 보좌관의 어떤 해법이 북한에겐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냐 이런 분석까지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런 그 볼튼 보좌관이 직접 김정은과 대면하고 간단한 담화나마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 북미 간의 거리감이 얼마만큼 좁혀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조금 전에 아까 차 문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용 차량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은 그 장면이 뭐 앞서 뭐 회담 오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전용차 내부를 살짝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이런 건 보면 그만큼 좀 자연스러운 좀 캐주얼한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식사하면서 뭐 상대방 그 방탄 차량일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조금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타는 차는 미국 우리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차는 지금 그 벤츠로 알려져 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 독일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담소의 하나의 일환으로 그럼 예. 내 차 한번 내부 들여다보시오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자막을 보니까 이제 서명하러들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예정에 없던 서명식이 하나 그 행사로서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지금 서울 시간이 2시를 지금 다가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몇 시에 그 서명식을 하면서 또 이 공동 그 발표를 같이 기자들한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네. 지금 조금 변경될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뭐 이미 두 분께서 앞서 특보에서도 계속 되게 고생을 하고 계셔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남은 그 정상회담 관련 속보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